쉽고 재밌는 액세스 2019를 배울 시간이에요. 액세스 기본과정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은희 강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액세스가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여러분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엑셀과는 어떤 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고 액세스는 이런 거다라는 개념을 잡으시고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액세스 어떤 프로그램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먼저 액세스 프로그램은요, 일단 취지가 뭐냐면 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또 뭔가요? 여러분 요새 우리 4차 산업혁명의 화두 뭡니까? 빅데이터. 빅데이터예요. 이거 들어보셨죠? 빅데이터, AI 이런 거. 네. 그럼 빅데이터는 뭐예요? 데이터가 커요? 데이터의 양이 많다는 거죠. 네. 어마무시한 데이터의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데이터가 모여있는 하나의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와, 정말요? 예. 그럼 얘는 데이터 양이 적은 걸까요? 많은 걸까요? 많은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럼 데이터가 많으면 거기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빅데이터가 왜 중요한 거예요? 이 말과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데이터가 많으면은 이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어떤 관련성을 따지는 게 또 문제거든요. 왜 관련성을 따져요? 예, 그래야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요새 왜 화장품 올리브영 같은 거 그런 회사 많이 가보셨죠? 그럼 가면은 어때요? 화장품도 있고 생활용품도 있고 다 있죠. 그럼 여러분이 물건을 막 구매를 해요.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사가지고 계산하죠. 그럼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이 회원이면 회원 마일리지 적립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 회사에는 뭐가 남냐면 여러분의 데이터가 남게 돼요. 어떤 데이터? 구매 데이터 정보가 남게 돼요. 구매 데이터. 그러면 이 구매 데이터가 올리브영이라는 만약에 어떠한 점포에 여러분이 한 명만 가서 어떤 물건을 샀다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한 1000명이 뭐예요? 1500명, 2000명이 갔어요. 가서 그 사람들 모두가 물건을 사고 그 자료가 남게 되면 저예요. 내가 산 물건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산 물건들 어때요? 똑같을까요? 다르죠. 근데 완전 다를까요? 그건 아니죠. 예, 보면 분명히 겹치는 거 있어요, 물건들이. 그죠? 예,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수분크림을 샀다. 그러면 이 수분크림을 샀다면 수분크림을 나도 사고 어떤 사람도 샀을 거예요. 그리고 회사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회사의 수분크림인지 그것도 똑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그냥 흘러가게 냅두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것도 돈이거든요. 이 데이터들을 모아요. 모아서 어떤 시간대 이게 있겠죠. 어떤 시간대 또는 어떤 날짜 그리고 이때의 시간대별로 방문한 고객들의 연령대를 분석을 한다던가 또 뭡니까? 수분크림이 많이 팔렸다면 이때가 수분크림이 많이 팔린 게 월별로 언제 몇 월이었을까? 이런 거. 그리고 수분크림 더 나아가서 더 세부적인 정보라면 연령대별로 사간 수분크림. 그래서 연령대에서 20대 때는 20대 고객은 A 회사의 수분크림을 많이 사갔지만 30대는 B 회사의 수분크림을 많이 사갔다. 이런 정보들. 이걸 토대로 결국은 뭐냐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마케팅에 쓰려고요.
마케팅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들을 알아야죠. 고객의 니즈를 알아야죠.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되죠. 관리를 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죠. 그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늘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데이터를 다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manipulate, 다룬다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데이터를 등록하고 그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 설정부터 조회, 출력까지의 모든 과정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프로그래머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액세스예요. 그리고 이 액세스는요, 여러분 처음에 취지가 뭐였냐면은 자영업자 있죠. 소규모 자영업자. 이 소규모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사실 어마무시한 데이터들을 돌릴 여력이 없어요. 왜? 이 데이터를 돌리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대부분 가격이 비싸요. 대표적인 게 뭐 오라클, SQL 서버 이런 프로그램들은 고가다 이거죠. 그래서 소규모 자영업자들, 뭐 커피숍을 한다든가 뭐 또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그 자기네 회사에 어떻게 됩니까? 그 점포에 와서 물건을 사간 고객들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한 고객 관리라든가 또 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재고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내세운 게 액세스예요. 그럼 그런 건 엑셀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의문이 들지 않나요? 들어요. 특히 엑셀을 좀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엑셀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분 계십니다. 능히 이해가 돼요. 엑셀이나 액세스 모두 다 이 오피스 제품군에서 얘네들은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작업이라든가, 시각화는 뭐냐면 차트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 있죠. 데이터 분석. 엑셀로 이야기한다면 뭐 필터링 작업이라던가 피벗 테이블 이런 작업이요. 그러니까 엑셀, 액세스 모두 데이터 시각화나 분석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둘 다 똑같아요. 기능들이 있다고요. 아하,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알려드리죠. 우선 엑셀은요, 여러분, 입력된 자료에 대한 계산 작업이나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해요. 그게 어떤 의미죠? 엑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제가 하나 보여드리죠.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동물병원에 진료 데이터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각각의 이제 담당 수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특정한 담당 수의사가 진료한 진료 기록만 분석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터 눌러가지고 담당자 해서 어때요? 나는 고민재 선생 데이터만 알아보고 싶어. 이 사람이 진료한 기록 확인. 그러면 고민재 선생의 진료 기록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진료비 이런 거 다 합계를 내고 싶어요. 그야말로 엑셀의 전문 분야죠. 여기 홈 탭에서 뭐예요? 시그마 누르면 답 나오네. 엔터 꽝. 총 6월부터 8월까지 321만 8천 원이네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엑셀 작업 시작할 때 어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누르면 곧바로 이렇게 스프레드시트 행하고 열 나오면서 언제라도 데이터 시작할 수 있지요. 즉 엑셀은 뭐냐면은 연결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연결된 내용이 아니라 독립적인 데이터들. 독립적인 데이터, 즉 연관되지 않은 독립적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구조도 어때요? 나 홀로 만들어서 나 혼자 분석하면 되죠. 왜냐면 업무에서 내가 어떤 그 진료 이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진료 데이터에서
진료비 합계 얼마인지 알아내. 뭐 이런 거, 이런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 혼자 해도 되는 업무예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그 통계적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터링 작업을 한다던가 또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죠.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보여드리죠. 여기에서 나 이 등록번호가 바로 이제 어떤 거냐면 고객 등록이에요. 그러면 그 주로 어떠한 데이터를 내가 하고 싶냐면 이 등록번호별로 진료 내역에 대한 내용을 보다 쉽게 요약하고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 삽입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아주 엑셀의 강력한 기능이 있잖아요. 확인 보여드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등록번호, 행, 동물 이름 이렇게 그러면 등록번호는 결국은 고객이 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에 대해서 강아지 한 마리, 뭐 고양이 한 마리. 근데 여기 C003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등록번호를 가진 동물들이 이렇게 3마리나 있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3마리 키우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또 담당 수의사를 열에다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를 값에다 배치하면 어때요? 답 나오죠. 그래서 뭐예요?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고 어때요? 여기에서 C003 고객님하고 내려가면 D006 고객님, 그 다음에 M001 고객님. 이런 고객님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고객인데도 보면은 동물 이름이 도니, 모니, 뭐 삼식이, 슈슈 보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한 고객이 여러 마리의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 각자 다른 애들의 건강 문제로 병원을 내원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 엑셀에서 절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분석 작업은 엑셀이 탁월해요. 연산, 계산, 분석, 통계 이런 건 엑셀이 정말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료 기록 데이터 뒤에 이면의 내용들, 즉 우리 그 동물병원에 등록은 해놨어요. 등록은 해놨는데 진료 기록에 없는 애들 있죠. 즉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이 동물병원에 개원을 했을 때 와가지고 한 번씩은 이렇게 와서 고객 등록을 모두 했었다. 이벤트가 뭐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 뒤로 한 번도 내원을 하지 않은 뭐 건강검진이나 뭐 이런 거를 해야지 동물병원도 좀 이익이 남겠죠. 근데 그렇게 한 번도 하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 정보를 좀 얻고 싶은데 엑셀에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액세스를 보자고요. 액세스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계산 작업, 얘도 하긴 해요. 근데 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렬해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요. 등록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정렬한 내용, 데이터를 가지런히 나열을 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서 어떠한 관련성들을 연구해내고 필요한 사용자 요구를 데이터를 다루게 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다루면서 사용자 요구를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요, 엑셀에 비해서 저장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커요. 왜 그러냐면은 액세스는 데이터를 일단은 저장해두고 두고두고 걔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쿼리를 해야 한다고 해요. 이거를 우리가 사용자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어떤 것에 대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 능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엑셀보다 액세스가 처리가 좀 더 빨라요. 데이터 양이 많을 때.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빵집 사장님,
뭐 또 커피집 사장님 이런 분들이 데이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간다면 고객 등록 데이터베이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 만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포인트 뭐 쿠폰 이런 거 운영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어때요? 뭐 다달이 월말마다 뭐 일정 시점에서 이 데이터들을 끄집어 와서 스탬프 한 번도 우리 가게 뭐 방문하지 않았다. 이 고객이 뭐 열흘 동안 방문하지 않은 고객들 이탈 가능성 있죠. 그럼 문자 띡띡띡 보낸다든가 뭐 사은 뭐 품이 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뜨게끔 한다든가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런 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액세스는 보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수정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규모가 큰 거다 보니까 그리고 얘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엑셀은 여러분 독립되어 있다 그랬죠. 얘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여드리죠. 자, 나 액세스 몰라요. 몰라도 일단은 잠깐 보시죠. 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면은 제가 어떤 사용자의 요구가 있습니다. 어떠한 요구냐면은 이번에 우리 동물병원에 진료 한 번도 안 받았던 그 사람들 좀 리스트를 알고 싶어. 그럼 보세요. 벌써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각각이 독립된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 집단들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료 기록에 없는 고객들을 알고 싶다. 그러면 고객 등록에 이렇게 조인 작업이라고 불러요. 조인, 연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배우는 거죠? 네, 걱정 마세요. 배워요. 뒤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분 보호자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여기 서로 다른 테이블에 필요한 자료들 있죠. 내가 뭔가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거. 그 데이터들만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실행, 느낌표. 우리 뭔지 몰라요, 지금. 느낌표 이렇게 눌렀어요. 그러면 진료 테이블에 없는 이런 빈칸에 있는 애들이 있죠. 그럼 진료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이름에 고다영 씨, 주영미 씨, 그리고 이 사람들이 키우는 애견, 애묘들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데 진료 기록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비어있는 칸들이 있죠. 이건 진료 기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동물 이름에다가 조건에 빈칸인 애들 is null 빈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느낌표 누르면 이런 애들 있죠. 여기 빈칸인 애들만 나왔죠.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고다영, 주영미, 황수자, 신경남 이런 사람들은 고객 등록만 한 거지 여태까지 6월부터 8월까지 진료 기록이 없는 고객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등록해 놨는데 뭡니까? 우리 병원에 와서 진료는 받지 않은 고객들. 됐죠? 이런 고객들이에요. 그러면 이 고객들은 따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프린트로 뽑든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뭐 전화 걸기 앱 이런 거랑 연결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다든가 해서 뭔가 병원 이미지 계속 알려야죠. 그런 게 있겠죠. 아니면 전화를 해서 뭐 어디 아픈 데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배우려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가 엑셀을 배울 때는 그냥 빈칸에 이거 입력하세요, 저거 입력하세요 뭐 이러면은 뚝딱 계산도 하고 하니까 재밌거든요. 근데 액세스는 여러분 처음에 여기 여러분 수집이라는 말 일단 보이잖아요. 그러면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데이터를 막 수집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요 서로 연관성 있는 거 예를 들어
고객이 어떤 제품을 구매해 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고객 정보를 일단은 먼저 수집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럼 고객 정보를 수집하려면 그 고객이 갖고 있는 것들, 즉 고객 번호라든가 고객 이름이라든가, 그죠? 또 그 고객 휴대폰 번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이런 거 등록해야 돼요. 주민번호 뭐 이런 거는 요새 수집 안 되죠. 이런 것들, 예,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형식을 만들어 놓고 이 형식에 맞게끔 데이터를 차곡차곡 넣어둬야죠. 이게 수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집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테이블이라는 객체를 먼저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형화된 어떤 객체들을 먼저 만들고 만든 다음에 그들을 가지고 뭔가 여러분이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액세스를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생각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상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회사 들어가면 배워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수집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수집이 끝나면 실제로 이제 얘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자가 원하는 건 이 안에서 이 테이블 안에 정보를 가지고 다른 또 테이블의 애랑 연결을 해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뽑아내기를 원하는 경우, 즉 조회죠. 쿼리라고 불러요. 쿼리 작업을 해야 돼요. 쿼리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배우는 과정이 우리 액세스 2019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또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엑셀도 이 엑셀의 기본 매뉴얼을 모두 익혔는데도 내가 업무에서 활용하는데 2%가 부족하다. 즉 엑셀 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복잡한 데이터 처리가 있다 하면 엑셀 VBA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든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엑셀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액세스도 마찬가지예요. 액세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테이블부터 뭐 쿼리, 폼,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액세스만 가지고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얘도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얘도 뭐가 있냐면은 액세스 VBA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액세스를 배운다는 건 사실 얘까지 이 프로그램적인 도움을 모두 다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기능들 있죠. 내가 그냥 뭐 빵집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고객 재고 이런 것만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액세스 기초만 배워도 여러분 충분히 그거 만들 수 있어요. 단 개념이 명확해야죠.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개념이 머릿속에 딱 정립이 돼 있어야만 액세스를 가지고 테이블부터 기초공사예요. 테이블이 흔들리면 그 위에 건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이 액세스의 기본 기능부터 여러분 익히고 실제 이제 업무에서는 이 VBA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액세스 과정하면 액세스하고 VBA를 묶어서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액세스 프로그래밍 이렇게 아예 묶어서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모르면요, 액세스를 배워도 매 순간 갈등의 연속이에요. 이걸 눌러서 이거랑 연결해서 뭔 소용이 있지? 맨날 이런 생각만 하시게 돼요. 자, 오늘 데이터베이스 개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여러분, 우선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일단은 크다는 거, 창고예요. 어떤 창고? 내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들.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제품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
제품들에 대한 데이터. 내가 어떤 고객이 물건을 사갔다 그러면 팔려나간 데이터들. 또 내가 물건을 현재 갖고 있는 거, 재고 데이터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즉 서로 업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 운영 가능한 데이터들의 집합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 관련성 있는 데이터는 우리 눈에 이게 손으로 막 이렇게 부피가 뭐 이렇게 이게 몇 그램이야, 몇 킬로야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실제로 어때요? 예,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게 데이터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는 어디에? 바로 우리의 컴퓨터 기억 공간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쌓아두기 위한 저장소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건 물리적인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저장소를 우리는 DB,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끊임없이 어떤 고객들의 형태를 파악하고 그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사갔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고객은 어때요? 그죠. 고객님은 돈이죠. 우리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새로 신규 가입을 했어요. 우리 고객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그 고객한테 생일이면 생일 문자 메시지 보내줘야죠. 그 다음에 포인트 관리 해줘야죠. 그죠? 그리고 또 명절 때가 되면 어때요? 고객님 이런 상품 어떠세요? 하고 전단지 보내야 되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고객 데이터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고객이 처음에 신규로 가입이 되면 우리는 꼭 필요한 거 이름, 성별, 이메일, 전화번호 이런 정보들은 세상 없어도 갖고 있어야죠.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그럼 이 받은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바로 꼭 저장을 해둬야 돼요. 근데 아무데나 저장해두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관련 있는 업무에 관련 있는 파일들을 하나의 폴더로 묶어서 관리를 하죠. 그것처럼 고객 데이터가 모이면 하나, 둘 이렇게 쭉쭉쭉 모아서 어때요? 어떤 일정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맞게끔 데이터를 여기는 이름 칸이야. 고객의 이름을 입력하도록 해. 이름 입력. 여기는 고객의 성별을 입력하는 곳이야. 성별, 남녀. 여기는 전화번호 입력하는 곳이야. 전화번호만. 여기는 이메일 입력해야 돼. 이메일만. 이메일이 없다면 입력하지 않도록 건너뛰어도 되겠죠. 이렇게 공간을 어떤 규칙에 맞게끔 만들어 둬야 돼요.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규칙에 의해서 절도 있게 데이터를 딱딱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겠죠. 즉 데이터 다루는데 문제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그 구매 이력 정보는 어떤 고객이 우리 회사에 영양가 있는 고객이라는 건 어떤 고객입니까? 우리 회사 제품을 많이 팔아주면 영양가 있는 최고의 고객 아닌가요? 물론 잠재 고객을 또 이제 뭐 이렇게 계속 발굴하고 또 성장시키는 것도 물론 필요가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80대 20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 항상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고객이 며칠 날 어떤 제품 몇 개를 얼마짜리를 사갔다. 이런 정보를 또 많이 모아둬야 되죠. 그럼 이 정보는 고객 데이터 들어있는 곳에 같이 막 섞여서 들어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될 것 같은 느낌 들죠? 그래서 따로 관련성이 있는 것, 즉 데이터가 새로 들어오면 그거는 구매 데이터는 이쪽 방에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에 따로 저장을 해줘.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게 돼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관련성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놓은 이런 각각의 가장 데이터가 수집되는 게 목적이라 그랬죠, 먼저. 수집이 돼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다룰 수가 있거든요. 조회도 하고, 그죠? 네,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 이게 바로 테이블이라는 논리적인 구조예요. 예, 테이블입니다. 자, 그럼 이제 테이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맨 처음 설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설계 작업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이 설계는요, 가장 여러 가지 스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설계를 일단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돼요. 예, 설계. 이 설계 과정에는 논리적인 설계, 물리적인 설계가 들어갑니다. 물리적 설계는 뭔가요? 예, 물리적 설계는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려면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 여러분 하드디스크라는 거 들어보셨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에 데이터 저장되죠? 근데 데이터가 저장되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용량이 넘쳐나죠? 그게 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건 논리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실제 공간이 이렇게 잡혀요, 막. 그러면 그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이건 물리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는 거는 논리적인 설계, 물리적인 설계를 모두 포함하고요. 이 설계가 잘못되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요. 막대한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 작업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돼요. 예,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이고요. 예. 그리고 이 설계를 하기 전에는 일단은 업무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게 돼요. 업무를 알아야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내가 회사 어제 입사했어요. 이 회사 업무 몰라요. 모르는데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한다? 못해요. 예. 그래서 업무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설계가 이루어져요. 예. 이 설계 과정에서 이제 하나하나 등장하는 게 바로 설계에서 이제 각각의 절차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 설계물의 절차로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 바로 이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이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이런 구조를 따져보니까 이 회사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저장하고 있어야 된다. 신규 고객. 그러면 고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정보들, 고객은 우리 회사 고객 아이디를 갖고 있어, 비밀번호도 있어, 그 다음에 고객의 이름, 성별, 이메일, 전화번호 이런 거, 또 필요하다면 고객 사진 이런 것들을 일단 필드 이름, 필드라고 부르죠. 필드로 만들고 그 다음 그 필드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아이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설계를 하잖아요. 하면은 이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 테이블 안에는 필드들, 즉 항목들로 구성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기분상으로 그냥 이런 필드 넣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막 여러 개 필드를 만들다 보면은 관련성이 없는 필드인데도 해당 테이블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관계 설정한다든가 이럴 때 모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의 필드는 우리는 이제 액세스 수업을 나감에 있어서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따지겠지만 실제 업무에서 이러한 테이블 설계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뭡니까?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다 따진 다음에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등록에 대해서 이제 만들면은 필드가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아이디 필드가 만들어져요. 비밀번호가 만들어져요. 이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안에 아이디라고 쓴 곳에 고객이 나는 아이디 이걸로 할 거예요 하고 입력을 하겠죠.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하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게 숫자인지 문자인지 여기 들어오는 데이터가 날짜인지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즉 한마디로 이 필드의 데이터 타입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은 필드 이름들과 그 필드를 구성하는 데이터 타입들, 이런 것들이 먼저 잘 매치가 돼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몇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아주 간단하다면 한 개 테이블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테이블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 데이터가 일단은 먼저 수집되고 이 만들어진 설계된 테이블 양식에 맞게 데이터가 모조리 고객 등록 데이터에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되고 마일리지 데이터들이 역시 마일리지 테이블로 데이터가 입력돼서 수집이 된다면 이들 데이터들이 모두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면 사용자는 이들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업무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다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을 정리해보죠. 테이블은 필드와 이를 구성하는 레코드의 집합. 레코드는 이 데이터, 각각 필드에 들어가는 이들 데이터 한 줄, 이 하나의 온전한 이 필드에 가득 채워진 이 데이터, 요 한 줄을 레코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테이블은 필드와 그 필드 안에 들어간 데이터의 집합, 즉 레코드의 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테이블을 만들 때 각 필드에 이 데이터 타입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때 가장 뭐가 된다? 기본 작업이 되더라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필드를 만들 때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이 안에 필드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이 데이터의 형식, 타입을 항상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금액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구매 금액은 숫자예요? 문자예요? 당연히 숫자죠. 그리고 이건 돈이에요? 네, 돈이죠. 따라서 이거는 뭡니까? 구매 금액 같은 경우는 얘는 데이터 타입이 돈이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한 개, 두 개 구매 수량도 구매 수량도 이거는 숫자이니까 얘는 숫자로 데이터가 와야 하겠다. 구매 일자는 날짜 데이터니까 날짜 정보가 와야겠다. 이런 타입을 여러분이 항상 지정을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개념이 이해가 되면 우린 XS에서 실제로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거예요. 뒤에 시간에서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테이블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가장 기본이 테이블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액세스라는 툴은요, 사용자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고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이 바로 액세스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액세스를 공부를 하느냐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 바로 테이블이죠. 예, 테이블 설계 방법. 테이블 만드는 방법이죠, 정확하게. 설계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테이블을 이제 만드는 거, 매뉴얼을 익히는 거죠. 그리고 이 테이블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만들어지면 수집이 된 거죠, 데이터가?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사용자는 어때요? 그 데이터에서 뭔가 요구하는 게 많겠죠.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예를 들어 도서 데이터와 고객 데이터를 여러분이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우리 고객들이 어떤 책을 대여해 갔는지 그 목록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네, 이런 화면을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도서를 여기다 입력을 하잖아요. 네, 내가 어떤 책을 입력을 했다 그러면 이 책을 빌려간 고객들, 네, 고객들 있죠. 이 고객들 이름 그리고 그 책 이름, 대여일자, 대여료 이게 쫙 여기에 표시되기를 원해요. 네, 그게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이런 결과를 얻으려면 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해야 되죠. 어떤 요구? 나는 도서명을 사용자가 입력한 이 도서명, 그러니까 사용자가 도서 검색에 여기 안에다가 도서명을 입력을 합니다. 어떤 책 이름을 딱 입력을 해요. 그리고 엔터를 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단추를 누르게끔 설계를 했겠죠. 그러면 누르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쿼리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쿼리, 요구한다는 거죠. 어떤 요구? 바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조작하는 거죠. 네,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이제 DBMS라는 애가 있는데요. 이 DBMS는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 있죠. 예, 이 프로그램 사이에 이제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애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게 또 액세스이기도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도서명을 입력해서 이쪽으로 쿼리가 슉 날라오잖아요. 그럼 얘는 그 책, 이 도서를 빌려간 사람들에 대한 대여 목록을 보여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쿼리를 받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는 내부적으로 이 쿼리가 합당한 쿼리인가를 먼저 따져보게 돼요. 예,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줘요. 그래서 따져보고 아무 이상이 없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이 쿼리에 대한 데이터들만 쪽쪽쪽 뽑아서 그 결과를 다시 사용자의 약속된 화면에 뿌려주게 돼요. 이걸 우리는 쿼리 결과를 반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환을 해주게 돼요. 그럼 사용자는 어때요? 이 내부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좋아 답 나온 거 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XS에서 이렇게 먼저 공부를 해요. 맨 먼저 테이블이 있어야만 되죠. 이걸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쿼리라는 거 보이세요? 사실 이 쿼리의 종류는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우선 쉽게는 사용자에게 뭔가 계속적으로 이 DBMS한테 나 여기서 예를 들어 주소지가 쭉 있다, 데이터가 고객 주소가 있다 그러면 주소지가 서울인 사람만 보여줘. 성별이 남자인 사람만 보여줘. 성별이 여자인 사람만 보여줘. 이렇게 뭔가를 계속해서 보여줘라. 이런 거는 검색이에요. 선택 쿼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쿼리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거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안에 특정한 예를 들어 특정한 아이디가 있어요. 예를 들어 AN 1088 이런 아이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아이디, 웬만해서 아이디는 안 바꾸는데 아이디를 뭘로 바꿔줘라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는 쿼리도 들어올 수 있어요. 즉 한마디로 데이터 자체를 조작하는 쿼리도 있고요.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검색만 쓱쓱쓱 해서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식의 쿼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쿼리를 또 배우게 돼요. 근데 이 쿼리라는 거는 또 하나의 테이블만 가지고 쿼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개의 테이블을 나열해 놓고 이들 데이터에서 필요한 것만 쪽쪽쪽 여기서 몇 개, 여기서 몇 개 이렇게 여러 개의 테이블로부터 원하는 거를 쪽쪽쪽 뽑아서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들기도 해요.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얘네 각각 테이블 간에 이 테이블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설정하는 거 이런 거를 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이렇게 도서 검색 화면, 결과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 껍데기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런 거. 이런 양식을 우리 액세스에서는 폼 이렇게 불러요. 폼. 그래서 이 폼이라는 우리가 이걸 하나의 객체라고 부른다면 이 폼은요. 테이블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이 폼은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에 그 데이터들 있죠. 데이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즉 쿼리 결과를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 테이블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 등록을 받는 양식으로 바로 폼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폼이라는 객체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검색하는 거 있죠? 예, 검색하는 양식으로 이 폼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얘를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조회한 어떤 결과를 화면에서만 보는데 만족하지 않고요. 그거를 프린트로 인쇄하는 걸 원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프린트로요? 예.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로 인쇄하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보고서라는 객체예요. 보고서도 우리 공부합니까? 예, 배워요. 그래서 보고서까지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우와, 정말이요? 예. 그래서 얘는 이제 출력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요새 웬만해선 출력물 어때요? 보고서.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고객들에게 어떤 결과, 통화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구매 이력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뭔가 요구를 할 때, 출력물을 요구할 때 외에는 화면 보고 보통 작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폼에 대한 작업을 좀 더 수업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1번, 쿼리, 폼,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공부를 다 하고도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네. 뭔가 프로그램적인 요소가 필요해? 그러면 VBA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